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이죠.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턱관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십니다. 자, 박사님 지난주까지는 턱관절과 경추 중에 1번 경추부터 7번 경추에 이르기까지 관련 예. 질병 증상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 예. 또 어떤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경추에 이어서 흉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증상에 대해서도 한 가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소개해 주신 경추와 관련된 질병 증상은 아주 방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뇌신경 세포 손상 질환을 비롯해서 눈, 귀, 코, 입, 또 혀 등의 오관에 관련된 질환, 신경정신과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목과 어깨 및 팔에 나타나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까지 약 2개월 동안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예. 양이 참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7마디 경추가 틀어지거나 고장이 나도 이처럼 우리 신체에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흉추 관련 질환 어떤 예. 겁니까? 오늘은 1번 흉추부터 한 3번 흉추까지 흉추가 틀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우리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흉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 옆을 지나는 척수신경이 식도와 기관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선 기관지 천식을 비롯한 기침 또는 호흡곤란, 숨가쁨 등의 증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가 걸리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목 뒷덜미가 어슬어슬 춥기 시작하면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부분에 포함된 신경이 폐기관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감기에 걸리려 할 때는 빨리 목 뒷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보통 찾아오던 감기도 쉽게 물러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을 포함한 이 팔꿈치와 팔 아래의 이 전환 부분, 또 팔 손가락, 팔목 부분에 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통증이 흉추 1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 1번 흉추가 또 폐기관지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미처 몰랐는데요. 예. 그 1번 흉추는 우리 신체 어느 부분에 위치합니까? 1번 흉추는 우리가 머리를 깊숙이 숙였을 때, 네. 이 뒷목에 보면은, 툭, 튀어나온 뼈가 보이게 됩니다. 그 툭 붉어진 뼈가 7번 경추에 해당이 되는데, 그 7번 경추 바로 고개를 숙였을 때 툭 붉어진 뼈, 바로 밑에 뼈가 1번 흉추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한약에서는 1번 흉추와 7번 경추 사이에 대주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정천혈 또는 천식혈이라는 혈이 있어서 이미 그 혈자리를 자극하게 되면 기침 천식이 먼 것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니 예. 참 놀라운데요. 오늘 요즘 보면 천식은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예. 단치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학에서는 천식을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해수 천식이라 해서 호흡곤란 그리고 숨찬 증상을 동반하는 기침 천식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특히 알러지성 천식은 더욱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가래가 그릉그릉 끓는다든지 또 숨을 쉴 때 보면 쌕쌕거리고 숨이 아주 거칠고 기관지가 협착돼서 고통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천식 환자에 있어서 그래서 숨 쉬는 것은 하나의 고통이며 전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스프레이를 항시 갖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뿌려서 위기를 모면하는 환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조의학적으로 접근하는 FCSD 치료는 다릅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극심한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숨가쁨을 직접 원인처인 척추를 치료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천식도 이렇게 FCST 클리닉에서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니 참 대단한데요. 이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어떤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흉추 외에 2번 흉추와 3번 흉추 옆의 신경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나요? 예, 2번 흉추 옆을 칠하는 척추신경은 주로 심장과 관생동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흉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어떤 여러 흉의 심장병 또는 뭐 협심증 등등의 심장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 가슴 쪽에 통증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흉추 옆을 지나는 신경은 그 척추신경이 폐기관지 그리고 우리 늑막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가슴과 유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흉추가 고장나게 된다면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늑막염 또는 유행성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의 질환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어떠한 질병이든 관련 척추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수백 가지 어떤 질병이 바이러스 또는 어떤 사고가 아닌 한 모두 대부분 척추와 관련돼서 질병이 나타나는데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이 척추에 대해서 아직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척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척추를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경추, 흉추, 요추, 골반 등 척추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분들은 모두 척추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관련 척추 주변을 지나는 신경의 압박이 없다면은 우리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도 걸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척추를 먼저 진단하고 있고요. 또 오늘 설명드린 그 흉추에서 보듯이 만약 기관지 천식 환자가 왔다면은 제 경우에는 먼저 1, 2번 경추를 비롯해서 또 1, 2, 3번 흉추를 같이 정확히 진찰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박사님, 그럼 기관지 천식의 경우엔 오늘 설명해 주신 흉추 1번이나 이 3번을 먼저 살피는 게 아니라 왜 경추 1, 2번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 척추를 보는 건가요? 예, 모든 척추의 구조적인 불균형은 그 시작점이 경추 2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번 경추가 틀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척추도 틀어질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제 강의를 몇 번이라도 들었던 분이라면은 아마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처음 듣는 시청자 또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2번 경추 두 번째 목뼈는 유일하게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축을 갖고 있는 척추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에서도 축이 틀어진다면은 모든 구조물이 틀릴 수 있듯이 우리 사람 척추의 경우에 있어서도 축이 틀어지지 않으면 절대 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척추 구조는 이 두 번째 척추인 2번 경추가 틀어지지 않는다면은 틀어질 수 없는 구조물이면서도 또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경추가 틀어지면서 일자목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거북목이나 또는 척추 측만, 척추 후만증을 나타내게 되고 또 요추와 골반이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척추 구조도 틀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었군요. 예. 보통 청취자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우리가 앉아있는 구부정한 자세 습관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중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잘못된 자세 습관들이 우리들의 척추 구조를 무너뜨림으로써 등이 굽어지고 또 척추뼈가 옆으로 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평소에 잘못된 자세 습관은 우리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아주 조그만 지엽적인 원인은 될지언정 그것이 척추 구조를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네. 오로지 2번 경추와 턱관절에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게 하는 대부분의 주 원인은 무엇인지 저는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 시청자분들께 수없이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이 왜 틀어지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척추 구조를 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에 있습니다. 턱관절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척추가 아주 이리저리 틀어져 있지만 반대로 턱관절의 균형이 맞는 사람은 척추가 아주 반듯하고 또 균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턱관절의 불균형이 심한 사람일수록 다양하게 척추 구조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자목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다든지 또는 심한 척추 후만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요추의 과전만 또는 척추 후만 측만 등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예외 없이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척추를 틀어지지 않는 원인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턱관절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턱관절의 불균형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 척추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건가요? 예, 턱관절 주변에는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뇌신경은 각각 136개 근과 연결돼서 모든 척추에 또 척추를 지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5번째 뇌신경은 턱관절 주변을 지나는 5번째 뇌신경은 1, 2번 경추에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1번, 2번 경추가 먼저 틀어지게 되죠. 이 중에서 2번 경추는 척추 중에서 유일하게 축을 갖고 있는 이 척추이기 때문에 이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위아래에 있는 모든 척추 구조가 도미노 현상으로 동시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알려진 바로는 로베 반응계의 원리가 있어서 1, 2, 3번 목뼈가 틀어지면 5번, 4번, 3번 허리뼈가 같이 동시에 틀어진다는 그 구조 법칙이 있고 또 제가 주장하는 이용주식 반응계의 원리도 이미 9년 전부터 의학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름을 따서 이영준식 반응계 원리라고 하셨는데요. 예. 어떤 원리인가요? 예, 제가 주장하는 그 원리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 지구의 이 자전과 태양을 공존하는 원리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턱관절의 문제점을 갖고 즉 오른쪽 턱관절의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부 경추인 1, 2번 목뼈가 우측으로 아탈구되게 됩니다. 오른쪽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부 요추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위해서 오른쪽 골반은 전상방으로 왼쪽 골반은 후하방으로 골반 비틀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중심으로 탄생된 치료법이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네, FCST라는 치료법은 이미 박사님께서 20여 년을 연구해서 탄생시킨 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FCST라는 치료법에 대해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예. FCST는 한마디로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해서 전신의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는 음양 균형 어떤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로 인한 음양 불균형 상태가 또 그리고 불균형의 그 정도가 턱관절에 반영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턱관절에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뇌신경계와 또 한약에서 말하는 경락 체계를 조절하고 인체의 음영 균형 상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Z는 턱관절을 통해서 전신의 통합적인 음영 균형 상태를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턱관절의 정교하고 다양한 음영 속성을 조절해서 중추신경계와 전신 경락에 통합적인 자극을 가하는 치료법이며 음양론적 임상의학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는 구조의학의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흉추 1, 2, 3번이 잘못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증상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 증상을 유발시키는 척추 구조를 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동안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든지 난치병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과 척추에 대해 7번째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